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오늘은 저희 대학 시절 남다른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학 시절에 돌 연구의 과제를 만난 이야기인데 요즘 제가 올리고 있는 화산 합물체와의 만남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은 1982년에 입학을 했고 그때 마침 은사님께서 시작하신 연구가 콜드론, 즉 화산 합물체 연구였습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겠지만은 마침 부산 주변의 암석 연구에서 많은 화산 관련 암석을 만났고 대학원생 지도에서 69학번의 황수진 교수, 72학번의 이상원 교수, 76학번의 윤성효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이 모두 화산암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윤성효 선배님의 석사학위 논문인 부산 해운대의 장산 연구 지도 이후에는 특히 콜드론 연구에 집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1983년에 은사님의 실험실에 인연을 맺게 되었고 연구에는 가끔 야외 조사를 같이 가기도 하였지만 실험실에서 한 일은 논문에 쓰일 그림을 그리는 일과 은사님께서 쓰신 원고를 원고지에 정서하여 쓰는 일만은 특히 저에게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은사님께서는 2017년 돌아가시기 2년 전인 2015년에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던 책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책들은 지금 저희 책 창고에 있는데 올해 초에 창고에 갈 일이 있어서 간 김에 몇 가지 서류를 챙겨왔습니다. 쌓아둔 책 중에 맨 무더기가 무너져 있기에 다시 쌓으려고 하는 중에 마침 은사님께서 낸 논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논문 중에 과거 대학 학부 시절에 남겨둔 저희 흔적들이 보였기에 가져와서 스캔을 하였습니다. 논문 중에 그 시절 저 모습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제가 군에 가기 전 여름철 강진 콜드론 연구를 하면서 찍힌 사진입니다. 암석 노두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저 청년이 젊은 시절의 저입니다. 당시에 교사로 근무하며 저녁에 교육대학원을 다니시던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선배님들은 논문에 쓰일 그림을 저에게 부탁을 하였고 그 중에 한 그림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최약산 콜드론 그림인데 저기 나오는 무늬들 저것은 제가 일일이 그리지 않고 스크린 톤이라고 하는 것을 잘라서 일일이 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은사님의 논문인 대운산 콜드론에 대한 논문에 쓰인 그림인데 이 그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금산 콜드론, 진례 콜드론, 울산 콜드론 이런 지질도도 제가 다 그린 건데 대운산 콜드론은 은사님께서 직접 조사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주제로 쓰인 일선 선생님인 선배님들이 조사 연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콜드론을 연구하였고 그렇게 하여 제가 군에 가기 전에 경상분지의 동남부에 대한 콜드론 연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 경상도 쪽에 나오는 검은색 글자로 되어 있는 콜드론 연구를 거의 다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면 경상도 쪽에 있는 검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콜드론 그리고 전라도 쪽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콜드론 이것이 1987년까지인가 다 연구가 된 것이고 그 경상도 쪽에 보니까 저기 북쪽의 봉화 그리고 청성 근처의 구암산 등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안동대학교의 황상구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으로 되어 있는 마창지는 마산, 창원, 진해라는 도시 3개를 아우르는 그런 큰 콜드론인데 이것은 2000년대에 누군가 연구를 하였지만은 아직 논문이 발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구를 해보면은 아마 그곳이 콜드론일 것이다고 예상되는 곳을 한번 또 색깔을 찍어 보았습니다. 저는 지질도를 그리고 논문의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자연설에 콜드론이라는 것의 의미를 익히게 됩니다. 만약 제가 계속 콜드론을 연구하게 되었다면 이 과정이 저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겠지요. 하지만 제가 대학원생들의 연구 과정에 아주 많이 참여하게 되었던 그 시절이므로 일반 대학 학부 학생들에 비해서는 저는 사실 엄청난 기회를 가졌었던 때였습니다. 콜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때에 발표된 윤성효 선배님과 은사님께서 연구하신 우리나라 콜드론 연구의 효시를 알 수 있는 장산 콜드론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장산 콜드론 연구에 쓰인 그림으로 윤성효 선배님께서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에 보면 가운데 글자가 A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이 장산 콜드론에 있는 곳입니다. 대충의 형태를 보자면 A를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환상단층이 있고 또 환상단층 안쪽에 또 한 개의 환상단층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환상단층에는 띄엄띄엄 해가지고 관입된 것이 있고 안에 있는 환상단층에는 이렇게 암맥상으로 아주 두껍게 암석이 들어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게 응회암인데요. 응회암은 장산 콜드론의 중심부와 동남쪽 부분에 분포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암은 콜드론의 바깥쪽에 분포하여 있죠. 화강반암이 동그랗게 맥상으로 응회암을 삥 둘러쳐져 있고 유문암이 일부 암맥상으로 나타납니다. 장산 콜드론의 지질 단면도인데요. 중간에 있는 A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방으로 단면도를 그려난 것입니다. 거기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여기가 수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밑에서 위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채웠다는 이야기겠죠. 거기다가 환상 암맥 지역을 따라 가지고 여기에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지역이 다 뭔가 하면 폴트 브레치아 단층 강력암입니다. 이 단층 강력암은 수직적으로 생성되어 있는 단층에 나타나는 암석입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요 환상의 고리에 들어차 있는 이것들이 수직의 암맥이라는 것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장산 화산 함몰체의 생성 역사를 보면 첫 번째 이 부분이 마그마입니다. 자, 마그마가 틈새를 뚫고 마일드 이랍션 아주 순한 분출을 합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마그마가 빠져나오다가 이 통로가 막히기도 하고 마그마의 양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 수증기압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틈새를 뚫고 굉장히 많은 아주 많은 양의 화성 쇄설물의 분출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있는 마그마가 틈새로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런 수직적인 단층을 따라서 이쪽 지게가 완전히 밑으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콜랩스. 그리고 칼데라가 형성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곳에 다시 마그마가 들어오게 되면 이 수직 단층을 따라서 화강반암이 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상태에서 또 D이온 분출이라든지 화산작용이 없는 상태로 해서 멈춘다면은 이 정도 레벨을 침식이 됐다 보죠. 그러면 밑에 있는 그림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장산의 가운데 부분에는 대규모 분출 때 생성되어 있던 응회암이 남아있고 환상 단층을 따라서 환상 암맥이 들어서 있고 이 바깥에는 원래 기반암이었던 안산암질 암이 분포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산 콜드론은 첫 번째 환상 단층이 있고 그 환상 단층을 연해 가지고 단층 강력암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이 환상 단층을 따라서 환상의 암맥이 나타납니다. 그 암맥은 화강반암이거나 유문암입니다. 그리고 환상 단층을 경계로 바깥 부분과 안쪽의 암석 분포가 서로 다릅니다. 즉 내부에는 유문암질 응회암 또는 용결 응회암이 있고 외부에는 안산암질암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는 대학교 시절에 지질도를 그리면서 그리고 은사님의 원고를 정리하면서 그냥 자연스레 익히게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이 콜드론이 전라도 쪽과 경상도 쪽에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콜드론에 대한 해설을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저에게 요청하신다면 그 지역부터 한번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이 필요하다면 저에게 댓글로서 요청을 주십시오. 오늘은 저희 대학 시절 이야기 중 콜드론과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보았습니다.